식물의 생장에는 물이 필수적이다. 동물과 달리 식물은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 생장에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내는데 물은 그 원료가 된다. 아이쿠야, 요만큼 괄호. 식물의 생장에 물이 필수적이다. 그냥 이 말만 해도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 물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중력을 받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식물은 지구 중심과는 반대 방향으로 자란다. 그렇지. 지구가 있으면 나무는 위로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기까지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따라서 식물이 줄기 끝에 달려있는 잎에 물을 공급하려면 여기에 물을 공급하려면 물을 중력 반대 방향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 세계에서의 제일 큰 세콰이어가 있는데 나무 길이가 112m. 어마어마하지. 땅속 뿌리는 15m. 따라서 물이 뿌리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가려면 몇 미터 가야 돼? 127m 가야 돼. 펌프도 없는데 대체 어떻게 그렇게 물을 올릴 수 있을까? 야호! 물어보고 있죠. 이게 글 전체의 주제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얘기 뭐 나올 거야? 물을 끌어올리는 방법. 식물은 어떤 힘을 이용해서 물을 잎까지 끌어올릴까? 식물이 물을 끌어올리는 힘은 뿌리압, 모세압 현상, 모세관 현상, 증산작용으로 생긴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이제 뒤에 무슨 얘기 나와야 돼? 뿌리압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와야 돼요. 어디 가겠어? 뿌리압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나와야 돼요? 모세관 현상 얘기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나와야 돼? 증산작용 나와야 돼. 정말 단락 하나 따박따박따박 끊어서 가고 있죠? 근데 한 단락 남아있지. 뭐 얘기할까? 증산작용 얘기 더 하던가 아니면 정리해 주던가 그런 식인 건데 요거는 증산작용을 두 단락을 썼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 증산작용이 제일 중요한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증산작용이 제일 중요하구나. 거기서 끝이야? 아니야. 뿌리압 현상, 뿌리압 가지고만 한 문제 만들 수 있고 모세관 현상으로만 한 문제 만들 수 있고 증산작용으로만 한 문제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세 문제 만들까? 아니지. 한 문제 낼 거예요. 그러면 뭐 증산작용만 가지고 한 문제 내겠구나. 그 얘기는 무슨 말이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하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문제를 낼까? 문제를 어떻게 낼까 고민하면은 답은 하나야.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 엿먹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내가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친절하게 나와 있는 말들을 활용해서. 독서 지문이 되게 어려운데 생각보다 얘네들은 굉장히 착하고 친절해. 없는 얘기 물어보지를 않아. A라고 이야기한 거를 A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A는 B인데 A는 C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어도 A, B, C 얘기는 다 있어. 그러니까 찾기만 하면 돼. 그래서 저도 어느 날부턴가 문득 독서 지문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그냥 정신 차리고 따라서 읽어주기만 하고 중요한 부분에 체크만 해놓으면 돼. 그러니까 훨씬 재밌어. 그리고 왠지 이런 글 읽고 있으면 내가 똑똑해지는 기분 들지 않니? 호박이나 수세미의 잎을 모두 떼고 뿌리와 줄기만 남기고 자린 후 뿌리 끝을 물에 넣어보면 잘긴 줄기 끝에 물이 힘차게 솟아오르지는 않지만 계속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을 쫑쫑쫑쫑쫑쫑쫑 담가놓고 호박, 수세미, 이파리 다 떼놓고 줄기만 이렇게 하나 세워놔.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송송송송 조금씩 새어나온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빨아 올리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뿌리털을 둘러싼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땅에 비해 여러가지 유기물과 무기물이 더 많이 섞여 있어서 뿌리 바깥보다 농도가 높다. 식물이 땅이 있죠. 요렇게 뿌리가 있을 거예요. 요 뿌리 안쪽은 농도가 높아. 안쪽은 농도가 높고 밑에는 농도가 바깥 부분은 뿌리 바깥 부분은 농도가 낮아. 다시 말해 뿌리털 안쪽은 농도가 높은 반면 흙 속에 있는 물은 농도가 낮다.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까? 뿌리가 생각해. 내가 뿌리 내부야.
저쪽 바깥은 흙인데 쟤는 되게 싱거운데 나는 아우 짜!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마셔야지.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흙 속에 있는 물 분자는 뿌리털의 세포막을 거쳐 물 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뿌리 내부로 들어옵니다. 어머, 농도가 낮은 데서부터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구나. 이처럼 정리해 주겠다라는 얘기네요. 농도가 낮은 흙 속의 물을 농도가 높은 쪽의 뿌리로 이동시키는 힘, 이것을 뿌리압이라고 하고, 뿌리압이란 뿌리에서 물이 흡수될 때 밀고 올라오는 압력, 물을 밀어 올리는 힘이다. 아, 뿌리압 때문에 물이 나무 이파리 높은 데까지 갈 수가 있구나. 물이 담긴 그릇에 아주 가느다란 유리관을 이렇게 꽂아 놓으면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차 있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물이 여기까지만 차오를 것 같죠? 딱 수면에. 그런데 가는 관과 같은 통로를 따라 액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요 선 위로 물이 올라가기도 하고 요 선 아래로 물이 내려가기도 한대요. 이러한 것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 모세관 현상은 물 분자와 모세관 벽이 결합하려는 힘이 물 분자끼리 결합하려는 힘보다 크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간이 가늘수록 물이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머, 여기 빨간색 밑줄이지. 뭐뭐 할수록 뭐뭐 합니다. 그 문장은 언제나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 관이 가늘수록 물이 올라가는 높이가 높아집니다. 식물체 안에는 뿌리에서 줄기까지 거쳐 잎까지 연결된 물관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이 지나는 통로인데 지름이 75 마이크로미터. 몰라. 그냥 엄청 가늘어. 이처럼 물관의 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으로 물을 밀어 올립니다. 아, 그러면 중간중간 정리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뿌리압은 뭐 때문에? 농도의 차이 때문에. 모세관 현상은 관이 가늘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만 체크해놔도 괜찮아. 다음, 그렇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여름철에는 큰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이 건물이 만들어주는 그늘보다 더 시원한 이유는 뭘까? 그래서 여름에 캠핑장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나무 근처냐 아니냐야. 이게 달라. 이게 천막치고 아니고 차이가 너무 커. 나무의 잎은 물을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에 내보내는데 이때의 물이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잎이 물을 수증기 상태로 내보내고 수증기 상태로 내보낸 물이 주위의 열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더운 여름날 상가 앞에 아저씨들이 물 뿌리는 거 괜찮은 거야. 물이 증발하면서 열 뺏어가니까. 나무 그늘 안에는 건물이 만들어주는 것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식물의 잎에는 기공이라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기공을 통해 공기가 들락날락하거나 물의 잎의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합니다. 아, 기공을 통해서 물이 증발하는구나. 이처럼 식물체 내의 수분의 잎이 기공을 통하여 수증기 상태로 증발하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나뭇잎이 이렇게 있어요. 무수히 많은 이거 식물 잎의 뒷면이에요. 뒷면에서 수분이 날아갑니다. 수분이 날아가면 여기를 원래 물이 다시 와서 채워주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가 식물 이파리야. 여기가 기공이고 여기 기공에서 아 하면서 수증기가 나가. 그럼 저 빈자리니까 저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싶겠지. 뒤에서 물이 올라올 거야. 그러면서 물이 올라가. 가로 세로 10cm인 잔디밭에서 1년 동안 증산하는 물의 양을 했더니 55톤. 어마어마한 거지. 1리터짜리 생수 55,000개. 상수리 나무는 6월 11월 사이에 9,000kg를 우와 증산. 큰 해바라기는 하루에 1kg의 물을 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많이 증산하는 애들은 또 물도 많이 줘야 되겠지. 기공의 크기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통은 폭이 8 마이크로미터, 길이 16 마이크로미터. 아무튼 작아. 길이 가로 세로 1cm인 잎에는 약 5만 개의 기공이 있으며 엄청 많네. 그 대부분은 잎의 뒤쪽에 있습니다. 기공을 통해 엄청난 양의 물이 증발합니다. 증산작용은 물을 식물체 밖으로 내보내는 원리고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를 거쳐 잎으로 거쳐가는 우와! 원동력.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뿌리압이랑 모세관 현상은 원동력 아니에요? 걔네도 힘이 되지만 원동력이란 이름을 써준 거 보니까 얘가 확실히 제일 큰 힘을 발휘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 잎의 세포에서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 아래쪽의 물 분자를 끌어올립니다. 즉, 물 분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써 연결되어 있는데 물의 기둥을 형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 분자가 서로 잡아당긴다. 물이 기둥을 형성하고 있다. 똑같은 말. 이거지. 여기가 기공이야. 나 물 분자지. 이렇게 팔짱 딱 끼고 옆에 물 분자가 하나 더 있어. 그래서 내가 나가면서 얘를 끌고 내가 올라와 준 거지. 사슬처럼 연결된 물 기둥의 한쪽 끝을 이루는 물 분자가 잎의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면 아래쪽 물 분자가 끌어올려집니다. 그러네. 원동력이라고 한 이유가 있었네요. 증산작용에 의한 힘은 잡아당기는 힘으로 끌어올리는 요인 중 가장 큰 힘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증산작용이 제일 큰 힘을 합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찾으러 갈게요. 16번에 저는 왔다 갔다 할게요. 기공, 식물의 종류에 따라 기공의 크기가 다릅니다. 기공 얘기 나온 거 어디 있어요? 기공 얘기. 증산작용 하는 데 있었죠. 여기 있네요. 기공. 기공에 대한 이야기. 여기 있죠? 밑줄 여기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기공의 크기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16번에 1번 맞는 얘기죠. 2번. 식물의 뿌리 압은 중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중력은요, 지구 중심으로 가는 힘이고, 뿌리 압은요, 위로 올리는 힘인데, 중력하고 반대지. 2번 틀리죠. 3번,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선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앞 페이지 첫 번째, 어디가 있을까? 앞 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식물의 생장에는 물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3번 맞는 얘기고. 4번. 뿌리에서 잎까지 물 분자들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체크해 놨었는데요. 어디가 있을까? 어디 있나? 이 부분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식물체 안에는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까지 연결된 물관이 있는데 물관은 물이 가득 채우고 있죠? 그러니까 4번 괜찮아. 5번 물관 내에서 물 분자와 모세관벽이 결합하려는 힘으로 물이 이동합니다. 여기 있네요. 물 분자와 모세관벽이 결합하려는 힘이 얘보다 크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5번 맞는 얘기지. 틀린 건 2번.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16번 보세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맞냐 틀리냐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지문에 나와 있는 말이다. 그거를 자꾸 생각하고 지문 믿는 게 중요해요. A와 보기를 이해하는 것으로 확인해 봅시다. 삼투 현상이란 단어도 설명하나 본데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선택적 투과성막을 통해 물이 이동하는 것이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선택적 투과성막을 이용해서 물이 이동한다. 이때 물이 이동하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하고 이 힘은 용액의 농도에 따라 비례한다.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압 현상 잘 일어난다. 그 예로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면 소금 입자는 이동하지 못하고
물이 소금물 쪽으로 이동해서 배추가 쪼글쪼글 줄어들면서 절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뿌리털을 둘러싼 세포막은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빼놓고 물만 흡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세포막이 선택적 투과성 막 역할을 한다. 괜찮지? 소금물에 소금을 첨가하면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삼투압 현상 더 잘 일어난다는 얘기. 그러면 배추에서 물 더 잘 빠져나올 겁니다. 선택적 투과성 막을 흙분 속에 물은 통과할 수 있지만 소금은 통과 못해. 그렇죠. 소금까지 통과하면 안 되니까. 흙 속의 물과 배추의 물이 이동을 하면 뿌리털 안의 용액과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뿌리털이 있고요. 물이 이렇게 오면 농도가 높고 바깥쪽은 농도가 낮은데 낮은 곳에서 뭐만 들어와? 물만 들어오지. 그러면 농도 낮아져야지. 그러니까 4번 틀린 얘기죠. 5번 뿌리가 흙 속에 물을 흡수하는 것, 농도 차이. 배추에서의 물이 빠져나오는 것, 농도 차이. 용액의 농도 차이 때문이다. 5번 맞는 것. 틀린 것 4번. 밑으로 내려와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은 누구예요? 모세관 현상. 다음 니은은 누구였었어요? 증산작용. 시작해볼까요? 모세관 현상. 관의 지름에 따라 물이 올라가는 높이가 달라진다. 맞는 얘기죠. 쌤 그런 얘기 없는데요. 빨간색 밑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볼까? 관이 가늘어질수록 물이 올라가는 높이가 높아집니다. 대놓고 나와 있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내가 빨간색으로 밑줄 긋는 건 무조건 보기 어떤 식으로든 있어. 이렇게 지름에 따라 물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맞죠? 2번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물이 식물체 내에서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서 시원하게 만들지 주변의 온도를 낮춥니다. 맞는 얘기지. 기역에 의해서는 물의 상태가 바뀌지는 않고 그렇지 물이 계속 물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고 증산작용에 의하면 물이 밖으로 발산되는 거니까 기체 형태로 나가는 거잖아요. 물의 상태가 바뀐다. 맞는 말이지. 기역은 물을 위로 올리는 힘이고 그렇죠. 니은은 위에서 내가 나가면서 뒤에 자꾸 나오는 거지. 물을 끌어올리는 힘이다. 맞지? 답은 5번이네요. 기역에 의해 식물이 물을 밀어 올리는 힘보다 니은에 의해 식물이 물을 올리는 힘이 더 작다고? 아니요. 니은, 증산작용이 핵심적인 역할. 그래 맨 마지막 가장 큰 힘이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5번 틀리지. 다음 가와 같은 현상. 가 뭔데요? 나무 주위의 잎은 물이 수증기로 되면서 물의 여유를 흡수합니다.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거죠.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 시원해. 시원해. 시율이 19번에 답 몇 번? 시원해져. 이누이트족이 얼음물 안에 물을 뿌릴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 물을 급격하게 얼려서 얼음 상태로 만드는 거지. 네. 옛다 추워라 아들내미 하면서 물 뿌리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짓을 했더니 시원해졌어. 증발. 1번. 그렇죠. 1번이죠. 됐어. 다음과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반응. 크기와 종류가 같은 식물 셋을 가는 줄기만, 나는 줄기와 잎만 남겨서 비닐을 씌웠습니다. 다는 뿌리 줄기 잎을 그대로 둡니다. 물에 담가 햇빛 등 동일한 조건에서 변화를 관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 조금 찔끔찔끔 나오기는 할 거예요. 얘는 그거에다가 증산작용까지 할 테고 그리고 얘는 끌어올린 거 뿌리 끌어올리는 애들이 많지. 이렇게 얘도 증산작용 할 건데 얘가 제일 활발할 거예요. 물 올라오는 게. 자, 1번 가보다 나의 비닐 안쪽에 물방울이 더 맺힐 것이다? 아니요. 얘가 물방울이 훨씬 더 많이 증산되니까 물방울 생기겠지. 1번 탈락. 2번 가에 담긴 용기에 물이 나다보다 많이 준다? 아니요. 가가 제일 조금 줄지.
달라. 나에는 한 가지 힘, 다에는 두 가지 힘? 아니요. 나에서도 모세관 현상, 그 다음에 증산작용 두 가지 힘이지. 다에서는요. 세 가지 힘 전부 다 들어가겠죠. 뿌리 앞까지 해서. 그러니까 3번 탈락. 4번 가나다 모두 물기둥이 형성될 것이다. 물기둥 뭐예요? 물관. 물관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져 있어? 뿌리에서부터 줄기 이파리까지 다 이어져 있지. 그러니까 어쨌든 줄기 살아남아 있으니까 4번 정답. 모두 공기가 식물 내부로 출입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디가 있냐? 공기가 식물 내부로 출입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 이파리 뒤에 기공을 통해서 출입하죠. 근데 전부 나하고 다는 이파리에 있으니까 기공이 있지. 그러니까 나하고 다는 이 현상 일어날 거예요. 틀린 거. 됐을까? 다음 누가 있을까? 문맥상 의미가 기억과 가장 의미로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 어디 있을까요? A. 잎을 떼어낸다. 잎을 삭제한다. 삭제한다라는 건 완전 지워서 없애는 거죠. 잎을 지워서 없애는 게 아니라 잘라서 버리는 거니까 삭제보다는 제거가 더 좋을 것 같은데. 다음 물이 뿌리 내부로 들어온다. 투입된다는 집어 던지는 거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투입하는 건 뭐 있을까? 선수를 투입한다. 병력을 투입한다. 자본을 투입한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2번은 틀리고 오히려 내부로 뭐 이동한다. 요 정도 뜻이 더 좋겠네. 유리관을 꽂아보면 유리관을 부착하면이라기보다는 물이 담긴 그릇에 뭐 놓다 혹은 뭐 삽입하다 뭐 요 정도겠네요. 끼워 넣다. C도 좀 어색하고 그 다음에 D. 종류에 따라 다르다.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나쁘지 않죠. 왜냐? 여러분들도 아실 테지만 요 이자가 한자로 무슨 이자예요? 다르다 이자예요. 그래서 문제에 많이 나오지. 문학 지문 보면 어쩌고 저쩌고 이질적인 것은 그러니까 뭐 질적으로 다른 것 찾는 거야. 이렇게 상이하다. 맞네요. D. 물기둥의 한쪽 끝을 이룬다. 조성하다보다 한쪽 끝을 구성하다. 요 말이 훨씬 더 좋지. 그래서 틀린 것, 맞는 건 4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